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7, 비효과적 소통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분석 중 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효과적 소통입니다. 제가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상담에 나온 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외도와 같은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비효과적 소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언어를 통해 생각과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죠.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경청과 공감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에 남녀가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 명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잠재력을 보지만 암묵적으로는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지를 보죠.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친밀감과 호감도도 소통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에도 두 사람 사이 소통이 어땠느냐가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지금 여기에서 가진 조건은 부족하더라도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면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조건이 풍족하더라도 서로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끼면 관계 유지가 어려워지죠. 어찌되었든 결혼을 한 부부는 소통을 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결혼 후 소통 방법이 달라지는 부부가 많다는 것이죠. 연애 때는 굴러가는 낙엽잎만 보아도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결혼 후 상대방이 변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결혼 후 모습이 진짜였는지도 모릅니다. 연애 때 모습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면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태도로 연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 후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에 실망을 맛보는 부부의 경우 외도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그럼 결혼 후 보이는 부적절한 소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는 한 사람은 끝없는 소통 의지를 보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보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침묵 모드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내면에는 소통하고 싶은 생각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표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였거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억압 기제가 강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 소통에서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 모드가 부적절한 소통인 이유는 침묵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소통 과정에서 침묵을 하게 되면 대화 당사자 사이에 오해와 왜곡이 생기고 수동공격이라는 공격성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소통을 원했던 사람의 공격성이 활성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침묵 모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죠. 둘째는 무조건 알았어 라고 말하며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들이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나 소통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무조건 알았어 라고 하며 소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알았다고 하지만 말의 행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경우 소통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무조건 수용하기라고 부르는데요. 영혼 없는 수용하기를 하는 것이죠. 부부들이 소통해서 알았어라고 말하며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말처럼 알아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분노가 존재한다거나 원망과 억울함이 존재하면서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죠. 이에 소통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남편보다 아내의 외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셋째, 경청도 없고 공감도 없는 경우입니다. 소통에는 적어도 두 사람이 존재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 화자라면 다른 한 사람은 말을 듣는 청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그런데 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존재할지 모르나 청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화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죠. 화자와 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청의 태도나 공감의 자세가 결핍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자의 경우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면 청자의 경우는 진정으로 경청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아울러 공감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는데요. 특히 정서적 공감이 결핍된 부부의 경우 외도나 이혼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성생활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 중 가장 효과적이고 그 영향력이 강력한 경우는 부부의 성생활입니다. 저는 이를 부부의 스킨십이라고 하는데요. 부부들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스킨십을 줄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눈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스킨십 중 가장 농도가 진한 것은 부부의 성생활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스킨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밀도가 높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섹스리스 부부의 경우 중요한 소통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섹스리스 부부라고 해서 성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부부의 성생활을 통한 소통이 부재할 경우 외도에 대한 유혹과 욕망이 요동칠 경우 실제 외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의 성생활을 통한 소통의 부재는 결혼생활에 잠재하는 위험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죠. 이상으로 외도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당신 부부가 외도 직면과 무관하게 부부의 소통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 외도 예방 차원에서 소통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요. 치료보다 효과적인 것은 예방이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중 하나로 비효과적 소통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